초청.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냉전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우리.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어느 곳에 서게 된 걸까요? 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요, 나토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네, 그렇죠. 이건 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럽 군사 동맹이었던 나토가요. 이번에 중국을 도전으로 지목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지구적인 미국의 어떤 군사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같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인 거고요. 네.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한 거죠.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네. 조만간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밝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문제는 우리는 다른 파트너국들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자, 우선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이걸 핑계로 군사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 하죠. 자, 호주는요.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남중국해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어떤 중국의 예. 군사적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요. 네. 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최근에 그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전력에 예. 대응할 필요가 좀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게다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 한미일 대 북중로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네.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 이런 예. 우려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편을 들면서도요.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거죠. 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네. 부분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입니다. 그렇죠. 자, 일본 기시다 총리는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자, 일본은 5년 내로요. 방위비를 GDP 1%에서 2%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가 되면서요. 네. 단숨에 엄청난 군사대국으로 뛰어오르게 되죠. 그렇군요. 자, 우리로서는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사실상 그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과제도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였습니다.